원일이TV 140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사과 방송을 결국 했습니다. 소위 검언 유착의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이에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도한 게 오보였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랬습니다. KBS가 이런 사과 방송을 하게 된 건 검언유착 정황의 증거라면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2월 13일 부산고검 한동훈 검사장 방에서 한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나눈 그 대화 녹취록을 어디론가부터인지 입수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던 곳은 딱 두 군데였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 변호인. 보도의 내용을 놓고 보면 녹취록을 흘려준 곳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한 내용을 변호인이 줬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KBS는 하루 만에 죄송합니다, 오보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과 방송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KBS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힐 때까지 나는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는 오보 경위를 이렇게 보도했어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서 상황을 재구성하다 보니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제 기자 경험으로 밀어보면 다양한 취재원이 아니고 오히려 취재원 한 명의 말을 듣고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보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보라는 거는 다양한 취재원한테 종합적으로 속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유력한 취재원에게 기사거리를 덥석 받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를 맡은 김종필 변호사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BS는 사과 방송을 했지만 취재 경위를 밝히지는 않고 있죠. 밝힐 수도 없을 겁니다. KBS 공영노조의 성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 보도는 법조 반장 기자가 개요를 작성하고 최근 입사한 이모 기자가 방송했다.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 행태냐. 이렇게 내부 비판을 했습니다. 방송을 내보낸 기자는 검찰 출입 경력 기적이 몇 달 되지 않은 신참 기자로 알려져 있어요. 법조반장이 기사의 개요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법조반장이면 보통 차장급 기자니까 경력 15년 차 전후의 베테랑급입니다.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받았다는 이 대목, 옳거니 하고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기자가 법조반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던진 사람은 이 경우엔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정진웅 부장검사팀이 유력하다 이거죠. 이미 검사 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의 녹취록을 흘려줬다는 사람으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KBS의 사과 방송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언 유착을 취재 보도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진짜 검언 유착의 장본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슬쩍 흘려주고 KBS는 검찰이 흘려주는 대로 덥석 받아쓴 구조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흘려주고 받아쓴 그 녹취록이 짜집기 된 조작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바로 이 의혹이에요.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장에서 완전한 허구이자 창작이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조작된 증거를 여과 없이 방송한 KBS판 검언 유착이다. 이 지적. 서울중앙지검하고 KBS가 부인할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KBS의 사과 방송에도 불구하고 MBC는 검언 유착 논란을 바로 다음날 또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잡는 게 취재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걸 독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변호인이 아예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이 녹취록 전문의 문맥을 따져보게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MBC의 추가 보도는 검언 유착이 맞는데 왜 KBS는 사과 방송을 하냐 이런 의도일 텐데
MBC야 뭐 처음부터 이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니까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영방송 KBS가 검증되지 않은 짜집기 의심받는 녹취록을 흘려받아서 보도했다가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는 사실이죠. 민망한 건 KBS뿐만이 아닙니다. KBS 기사를 공유했던 두 사람, 조국과 최광욱, 그 두 사람이죠. 조국 전 장관은 해당 게시글을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딱 걸렸어 한동훈 이랬다가 오보였어? 그리고 페이북 글을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것 같고,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유했던 게시글을 삭제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신 KBS에 사과 방송을 올리기는 했어요. 최광욱은 이게 인정하기가 싫다 이런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MBC에 이어서 KBS까지 끼어든 소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상황입니다. 24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 이철 VIK 대표 등 5명이 동시에 신청해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공모했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주장이 논리적인지, 오히려 MBC와 제보자 지모 씨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하는 이동재 기자 측의 주장이 합리적인 건지 1차 진실 공방이 벌어지겠지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짜집기한 편집본 말고 전체 20분짜리 풀 버전으로 틀어보면 실체적 진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기대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수사의 방향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기자 잡고 한동훈 잡고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가 목표였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건 바로 언론의 모습입니다. 제가 31년 몸 담았고 현재도 몸 담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이래 왔습니다. 권력은 힘이 셌고 언론은 때때로 비겁했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 눈치와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입니다. 정치인과 기업인의 유착,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데 돈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정경유착이었다는 말은 그동안 권력과 돈의 공생관계가 얼마나 강했냐 이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권력을 잡는 데 돈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돈보다 말, 즉 여론의 힘이 더 세진 거다. 인터넷, SNS 이런 게 등장한 이후에 더욱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권력이 집권 운동권 세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여론과 언론을 장악해서 권력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도의 개념일 뿐일 거예요. 정경이 굳이 유착할 필요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점점 덜 사용하고 검언유착이니 권언유착이니 이런 단어를 매일 눈뜨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보셔도 돼요. 과거의 언론은 정경유착을 감시하고 권력이 돈에 의해 썩는 것을 펜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 자체가 권력과 유착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검언유착이든 권언유착이든 엄연한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언론은 기업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감시해야 한다라는 이 말보다 언론은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감시당해야 한다. 이 말이 현재 언론 환경에는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기자가 된 신입 기자가 진정 언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 붙여놔야 될 좌우명이라는 게 있죠. 언론은 감시인이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언론은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끊임없이 감시받아야 되는 피감시인이다.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끊임없이 스스로 감시, 즉 셀프 체킹해야 하는 언론인이 진정한 언론인이다. 이 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KBS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서 공정보도를 하지 못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권력과 동의어입니다. 이번 검언유착, 권언유착 사건은 추미애 장관 라인이 유착됐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유착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본질적으로 권언유착 사건이에요. 정치, 검찰과 언론의 유착, 본질적으로 권언유착입니다.
하여튼 공영방송이 권언유착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건 단순히 사과방송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이지만 국영방송 아닙니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 국영방송.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권력에 유착한다? 수신료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난 어용이야, 난 편파 방송을 해라고 떠드는 자칭 어용 언론하고 KBS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 KBS까지 어느 쪽인가 들러붙어 먹었다. 이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과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는 권력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언론이죠.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운동권 정권하고 현 언론이 서로를 견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 몸으로 들러붙고 우리 편 아니면 가차 없이 공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 비정상적인 권력과 언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검언유착이니 권언유착이니 언론의 현실적 환경이 이렇다 해도 국민이 세금 내서 기자 월급 주는 국영방송, 공영방송에서만큼은 유착이란 단어는 영구 퇴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